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소방학개론 계산 문제 특강처럼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이 특강 뒤쪽에 갔을 때 뭐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제가 공식들을 뒤쪽에다 이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보면 일반 화학 쪽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은 기출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이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소 농도가 21%일 때 메탄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 나오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요? 산소량을, 그죠? 산소에 뭘로 나눠줘라? 농도로 나눠줘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연소 시의 산소량이니까 우리는 메탄이니까 이제 메테인이니까 2몰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걔를 21%로 나눠주시면 9.5몰이라는 뭐가 나와요? 산소 몰수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건 기출에 나왔었죠. 그리고 메탄이든 에탄이든 또는 프로판이든 또는 부탄이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2 또는 3.5 그죠? 5 6.5 대입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다음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 이론 산소량 구하기 마그네슘 들어가 있을 때요. 그죠? 요거 우리 예상 문제 풀이에서도 여러분들 했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얘를 알고 있어야죠. 일단 얘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C를 가지고 내가 마그네슘 몰수를 먼저 구하고 2대 1이라는 비율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가 1몰이면 그죠? 여기는 0.5몰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소 분자량은 3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n분의 w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완전 연소 반응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십시오. 아셨습니까? 네, 요거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꼭 가져가셔라 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상한계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한계가 있죠. 근데 이 상하한 폭을 줬으니까 하한계는 7%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7%라는 걸 이용해서 메틸알코올의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할 거면 이 7%에다가 우리가 뭐를 곱해야 돼요? 산소 몰수를 곱해야죠. 그럼 산소 몰수 같은 경우는 메틸알코올일 때 완전 연소 반응식상이 얼마다? 1.5다. 또는 2몰 기준으로 했을 땐 제가 3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어차피 했을 때 답은 1.5가 나올 거고, 그죠? 똑같이 여기 앞에가 1.5가 나올 거고, 곱하면 10.5가 나올 거다. 그죠? 요거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이산화탄소 132kg의 몰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몰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로 가져간다? 그렇죠. 얘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뭘로 가져가는 거야, 여러분들? 분자량분의 중량, 무게로 가져가는 거죠, 무게. 이것도 예전에 저희 문제 풀어봤었죠, 그죠?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고? 44고. 그리고 무게는 몇 킬로그램? 132kg 해서 n분의 w 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로 또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죠? 이런 개념들 같이 좀 보시면 되겠죠. 현열, 잡열. 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멘트 RG라는 게 있습니다.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하고,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했을 때 우리가 시멘트 맞습니까? RG 또는 GR이라고 해서 이런 개념들 잘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죠. 그래서 시멘트 RG 했을 때 우리가 현열, 잡열 해가지고 구하는 제가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적어놨고, 요 그래프 해석 간부기출 쪽에서 여기 나왔다. 그죠? 그럼 요것만 좀 볼까요? 우리가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변했죠. 그죠? 온도는 변했으나 지금 뭐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변하지 않은 거죠. 계속 얼음 상태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현열이라고 얘기한다. 온도 변화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잡열이죠, 잡열. 여기는 뭡니까? 현열이죠. 여기는 잡열이죠. 여기는 현열이죠. 맞죠? 그래서 시멘트 RG, 시멘트 RG, 시멘트 RG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시키면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뭘 표현하는지 꼭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같은 경우는 제가 현열이라 그랬죠? 그런 Cmen 델타 T, 그죠? CM 델타 T.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여기가 1kg이다 라고 하면은 문제에서 얼음 비율을 안 줬다면 우리가 얼음 비율은 0.5고 수증기가 0.6이다 라는 걸 간단하게 제가 알고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음 비율 그죠? C면 델타 T 해서 계산을 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B에서 C는 여긴 잡열이죠. 그죠? 아, 여기죠. 여기 B에서 C는 잡열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80이라는 수치가 나왔고, 그죠? C에서 D는 현열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0도에서 몇 도까지? 100도까지. 맞나요? 어서 C면 델타 T. D에서 E는 잡열입니다. 539. E에서 F도 주어질 수 있으나, 우리가 구할 수 있으나, 지금 온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구하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죠? 제가 그랬죠. 시멘트 알지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시멘트 알지는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산 문제 공식을 뒤에다가 제가 몰아놨을 때 중요한 것들만 몰아놓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보일샤를 우리가 PVT는 일정하다. 그죠?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PV는 nRT 또는 n분의 WRT.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들. 됐죠? PV는 nRT, n분의 WRT.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이런 것들은. 자, 공식 잘 체크하시고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이하게 여러분들 원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 봐야지. 그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또 안 나올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힘드시더라도 공식 정도는 제가 가져가셔라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게 또 나올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지, 그지? 해결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정도 가져가셔라. 혹시 모르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 기출문제, 이거는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 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0도씨 1ATM 밀폐된 실이니까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온도가 0도에서 어디까지 올랐어요? 400도까지 올랐습니다. 온도가 확 하고 올랐네요.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재 C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화재가 났을 때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화재가 났을 때잖아. 누가 봐도. 맞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화재 전에 비하여 그럼 화재 후의 압력은 몇 배인가? 틀림없이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압력도 동일하게 올라갈 거다. 그럼 온도가 몇 배가 올라가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V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날리고 그럼 T1분의 P1은 T2분의 P2네. 그치? 그럼 0 플러스 273 분의 1 ATM은 온도가 그만큼 400도까지 올랐다. 그랬을 때 X는 얼마가 될 거냐. 그죠? 그럼 X 구할 수 있겠죠? X? 맞습니까? 요게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2.46 ATM이 나오더라. 됐습니까? 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2.46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실 때 같이 공식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또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죠. 맞습니까? 자, 요게 이제 PV는 n분의 WRT를 구해서 정말 특이한 문제고 이 문제를 풀려면 생각보다 문제 자체가 쉽게 안 풀린다. 그래서 우리가 32가 황이 들어가면은 이산화황이 64가 나온다라는 걸 이 반응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고. 맞죠? 그럼 만일 지금 1kg이 들어갔다? 그럼 이산화황은 몇이 나올 거다? 2kg가 나올 거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를 구해라 라고 했냐면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의 발생량은 자, 지금 W가 나왔는데 지금 얘를 구하래요. V. 맞죠? 그럼 얘를 가지고 지금 2kg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된다. 이상기체라는 걸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R값과 우리가 T값과 P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식이 조금 어떻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나올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아셨습니까? 자, 그리고 최소 산소 농도 MOC.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우리 MOC에 대한 거 우리 했었죠. MOC는 완전 연소 시의 산소 몰수 곱하기 연소보다 하한계다. 완전 연소 산소 몰수 곱하기 연소 하한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완전 연소 산소 몰수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연성 가스를 우리가 1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밑에 갔을 때 그냥 1을 가정으로 하면 된다.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FL은 연소 하한계를 곱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1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을 없애서 그냥 완전 연소 곱하기 산소 몰수, 그죠? 완전 연소 산소 몰수 곱하기 하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MOC라는 걸 구할 수 있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가보면 프로판 1몰, 이 완전 연소하기에 필요한 MOC는 그랬을 때, 아니 프로판 같은 경우는 또는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연소 반응식에 갔을 때 매F, 그죠? 5점. 프로판의 연소하기 2.1이죠. 그럼 2개 곱해서 나오는 거고. 메탄, 에탄, 부탄의 최소 산소 농도도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꼭 가져가십시오. 됐나요? 공식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화학양론 조성비 CST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연공이라고 했습니다. 꼭 뭐를 가져가셔야 돼? 정의는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가연성 기체와 공기 중의 산소가 과부족 없이 연소 반응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농도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탄화수소 계열의 CST를 구하시오 매F부 해가지고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될지도. 맞죠, 여러분들? 근데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두셔야 돼, 꼭.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나왔을 때 뭐 이거를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공기 몰수라는 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아까? 얘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복잡할 수는 있으나 충분히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괜찮다라는 거죠, 제 말은. 야, PV는 n분의 WRT도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탄화수소 계열 정도 CST 우리가 구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가시면 좋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CST에 대한 거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시는데 다른 어떻게 보면은 물질보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수소 계열? 그치, 탄화수소 계열 정도 정리를 좀 해가시면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탄화수소 계열의 CST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하시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메탄도 구할 수 있고, 에탄도 구할 수 있고, 프로판도 구할 수 있고, 부탄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탄화수소 계열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갔을 때 이제 연소 범위와 위험도를 구하래요. 그럼 연소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연소 범위를 가지고 위험도를 구할 수 있죠? 지난번에도 나왔죠. 상한계에서 하한계를 빼주고 하한계로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위험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소 범위를 통해서 위험도 H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연소 범위를 주면 이 연소 범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험도를 구할 수 있어야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건 너무 많이 연습했죠. 르샤틀리에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공식은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식 정도 체크할 수 있게 뒤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화재하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실제로 풀 수 있는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한 번 정도 이제 풀 수 있는지 제가 따로 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소화농도도 마찬가지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 한 번 더 보시면서 내가 이 공식을 잘 정리를 해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기회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해서 내가 뭐 소화농도 구하기, 소화농도 말고 이제 설계농도 구하기도 할 수 있다 그랬고 이산화탄소 최적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
이산화탄소 방사 시 산소 농도가 17%라면 뭐 이산화탄소 농도는 네,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꼭 하고 가셔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한계 산소지수 LOI 같은 경우는 일단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산산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산소 유량 또는 최적, 질소 유량 또는 최적을 여기다 넣어서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보다는 그냥 이러한 정의가 있다라는 거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질소 유량이 10이다 뭐 했을 때 요거 그냥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퓨리어 법칙은 전도. 뉴턴의 냉각 법칙은 냉각, 그죠? 대류죠, 대류, 여기는. 그리고 복사 연료속 구하기까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을 제가 하실 수 있게 뒤쪽에 넣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내가 어떤 전도에 대한 거라던가, 대류에 대한 거라던가, 또는 복사에 대한 걸 정리를 한번 싹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넣어 놓은 거니까요.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 퓨리어 법칙은 제가 틀림없이 KTX라 그랬어요. 그리고 A를 곱한다 라고 했습니다. 열 전달률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조건들은 어차피 다 준다 그랬어요. 온도 주고, 온도차 10도씨죠, 그죠? 그리고 면적 A 주고, dx 두께 주고, 열 전달률 와트를 구하시오. 그리고 여기 K 있고요, 그죠? 전도계수 K가 있고. 뉴턴의 냉각 법칙은 H의 A의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었죠? 햇. 그래서 면적, 온도 20, 그죠? 표면 온도 30과 20, 그리고 H까지 주어졌을 때 대류열은 HAT,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답만 잘 해주시면 문제 자체가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전도라던가 대류도 지난번에 복사가 나왔죠. 그죠? 지난번에 복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복사가 나왔기 때문에 복사열과 더불어 전도와 대류도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복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도 대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복사 연료속 구하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풀어보시고. 됐죠? 그래서 복사 연료속 구하기는 올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런 문제가 올해 나왔었지.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였지. 라고 해서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시설론에 대한 계산 문제는 나올 게 뭐 혹시나 이제 수원량. 그러니까 옥내수화전이나 또는 옥외수화전 쪽에서 이제 수원량 구하기. 또는 이제 지하구의 길이를 주고 경계구역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예전에 다 연습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량, 지하구는 700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경계구역 개수 나오고 옥외수화전도 마찬가지. 객성유도등 설치 개수는 요거 제가 공식 정리해가라 그랬죠. 맞나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할 건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거. 추가 계산 문제. 자, 이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자격증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 소방학개론보다. 왜 어렵냐면 걔네들은 계산기를 가져가거든요. 그분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쉬운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나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해서 조금 볼 수 있는 문제. 너무 복잡한 계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못해요. 아셨죠?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그런 건. 그런 거는 우리가 풀 생각도 안 하셔도 돼. 나중에 뭐 자격증 문제를 참고로 보실 때. 그럼 그 중에 정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냥 현실적인 거. 그 정도만 제가 뒤에다가 끌어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이런 건 우리 풀 수 있죠. 랭킨 온도로 나타내래요. 섭씨를. 그럼 우리가 화씨는 이거 알고 있죠? 9호씨 3이. 그럼 여기다가 몇을 넣어줘요? 30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가 1, 6 해가지고 화씨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건 제가 예전에 한번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랭킨 온도라는 건 화씨에다가 몇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546.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 두 번째. IG541이 15도씨에서 내용적 50L 압력 용기에 155kPa로 충전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T1, 여기가 V1, P1. 온도가 올랐네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얘는 얼마냐? 대신에 용기 팽창이 없으니까 결국 V1과 V2는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T1분의 P1은 P2다. 그럼 T1이 얼마예요? 지금 15 플러스 273이고 압력은 155죠. 맞습니까? 그리고 온도가 지금 얼마예요? 30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얼마냐라는 거야 지금. 요거.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조금 복잡하지만 163 정도 나오더라. 이게 결국 무슨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 맞나요? 샤를의 법칙. 그래서 이런 샤를 법칙을 한 번 정도는 또 체크를 해가셔야겠죠. 제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올랐을 때 압력이 얼마로 늘어났겠느냐. 그죠? 이런 건 기출이니까. 근데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이나 또는 숫자가 좀 쉽게 나오겠죠.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요. 자, 3번. 공기와 할론 1301이 섞여 있는 혼합기체래요. 1301에 비해 공기 확산 속도는 몇 배인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1301 분자량이 149란 말이에요. 공기 분자량은 29죠. 그럼 당연히 뭐가 확산 속도가 빠를까요? 얘가 빠를 수밖에 없죠, 공기가. 왜냐면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확산 속도. 공기와 할론을 비교하는 거죠. 즉 공기가 몇 배가 더 무거우냐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가벼운 게 더 빠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가벼운 게 역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기 분자량. 맞습니까? 그리고 할론 분자량. 그죠? 그럼 이게 몇 배가 빠른지 나오겠죠. 근데 이게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대. 뭐는? 확산 속도는. 즉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반비례. 제가 비례라 그랬죠.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자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149. 여기가 얼마? 29. 요런 법칙이 있어요.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그냥 눈으로라도 내가 이걸 처음 본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것보단 그냥 한 번 정도 내가 체크할 수 있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2.27배 정도 나와요. 4번. 자, 이건 뭡니까? PV는 n분의 WRT. 왜요?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W를 지금 구하래요. 그럼 W는 PVM. 이거 얼마예요? RT죠. 됐습니까? 네, 계산식 해서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가 이제 0 플러스 273. 그리고 최적이 44.8. 44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0.082. 잠시만요. PVM이죠? 그럼 여기가 1이겠네요. 1. 온도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뭔가 이상해서. 1. 그리고 여기가 0도죠? 조금 숫자가 복잡하게 나오지만 그냥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쪽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1번이죠. 1번. 그죠? 그래서 여기 88 정도 나와요. 마찬가지 5번. 어떤 기체가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이렇대요. 그죠? 그때 질량이 22g이었다. 이게 만약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얘를 메타3으로 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이렇게 가거든요. g이면 리터로 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기체로 가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m은 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겨주고 PV가 이쪽으로 넘어와야겠죠? 우리가 WRT의 PV,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W 넣어주시고 22. 그리고 R값은 0.082, 그죠? 그리고 T는 0 플러스 273. 압력 같은 경우는 1 ATM, 부피가 11.2. 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4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기 부피 비율이 질소가 79%고 산소가 21%인 전기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때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내가 쐈대요. 그죠? 그랬더니 산소가 어떻게 바뀌었대요? 14%로 바뀌었대요. 이 혼합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냐? 그러면 산소가 지금 21에서 몇이 됐어요? 14가 됐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가스를 얼마나 뿌렸길래 21에서 14가 됐느냐? 요거 구할 수 있거든요. 21분의 21-O2 곱하기 100. 그래서 여기다 몇을 넣어줘요? 14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 보세요. CO2가 33% 정도 뿌려졌을 때 산소는 14%가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7, 47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질소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 질소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는, 지금 이 실 안에는 질소 53%와 이산화탄소 33%와 맞습니까? 산소 몇 프로? 14%가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나온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혼합 공기의 분자량을 구할 때 이거 예전에 우리 했어요. 어떻게 한다라고 했냐면 CO2가 33%다. 그럼 이 33%를 분자량으로 곱해줍니다. 산소가 14%다. 분자량에다가 14%를 곱해요. 질소가 53%다. 질소 분자량에다가 53%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게 대략적으로 33.8 정도 나와요. 그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정도는. 요거는 7번 이산화탄소 20g은 몇 몰인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죠? M분의 W 맞습니까? 다음 8번 다음 가연성 기체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론 공기량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얘를 알고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죠? 아니 그러면 산소량을 내가 산소 농도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산소량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농도가 어차피 21%래요. 0.2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수소가 완전 연소 시에 필요한 산소 몰수가 몇 몰이냐라는 거야. 이게 0.5몰입니다. 0.5몰. 그래서 앞에 갔을 때 제가 수소에 대한 연소 반응식은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메탄, 이건 원래 알고 있죠, 우리가. 메탄은 원래 알고 있고 프로판도 원래 알고 있죠.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보는 게 이 아세틸렌. 아세틸렌은 그냥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 정도. 2.5. 2.5몰이 있으니까 내가 얘를 산소 농도로 나눠주면 그죠? 몇이 나올 거다? 11.9몰이 나올 거다. 11.9몰이 나올 거다.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구했을 때 이론 공기량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아세틸렌이 11.9인데 지금 16.97이라고 되어 있다. 수소라던가 메탄이라던가 프로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9번 프로판 50, 부탄 40, 공기 10 혼합가스의 폭발화 한계는 약 몇 볼륨 퍼센트인가? 단, 각 가스의 폭발화 한계는 프로판은 2.5, 부탄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는 거죠. 나눠요.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들? 공기는 불연성 가스죠. 즉, 여기다가 절대 100을 넣으면 안 되죠. 몇을 넣어야 돼요?
90을 넣어서 끝내주는 거죠. 그럼 몇 프로? 2.25%. 하실 수 있죠? 네. 바깥쪽에 누가 차를 안 빼는지. 아주 시끄럽네요. 자, 일단 10번. 물체 표면 온도가 250도에서 650도로 상승했다. 열 복사량은. 자, 절대 온도의 몇 승? 4승. 요게 4가 빠졌더라고요. 4승. 4승입니다. 됐나요? 어서 몇 배가 상승한다? 9.7배가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요거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제가 한 10문제 정도 지금 풀어봤고요. 뒤에 남아있는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서 한번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뒤에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이거는 방법을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계산기가 없이 풀기는 조금 힘든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이 정도다 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서 뒤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됐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